가설사고 생각을 뒤집어라. 원래 이 책은 그 정식판으로 나왔다기보단 논문 형태를 띠고 나온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 자체는 원래 원본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보면은 원제도 그렇잖아요. 원제도 The BCG Way, The Art of Hypothesis Driven Management라고 좀 책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쉽게 일반인들이 좀 잘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풀어쓴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일단 제가 언제나 이제 강의하기 이전에 저자를 확인해 보거든요. 저자 우치타 카츠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그러니까 맥켄지나 보스턴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시니어 파트너스라고 이제 서로 간에 계약을 하죠. 파트너스 계약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나오는 맥켄지 책, 그다음 BCG 보스턴 컨설팅 책 이것들은 미국 애들이 바로 쓰기보다 일본 애들이 쓴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고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책이 두꺼워요. 되게 그리고 원론적인 해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그걸 싹 읽고 아주 실무에 잘 가져다 쓰게 싹 어떻게 보면은 응용을 잘 해준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봐야가지고 뭐 맥켄지 문제 해결의 법칙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맥켄지에서 전직 시니어 파트너스로 있던 사람들이 냈던 책이고, 우치타 카츠나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제 BCG 컨설팅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맥켄지 웨이라고 하지만 또 BCG 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었고, 저는 이제 대행사 근무가 다인데 제일 많이 기획서에서 쓰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건 뭐 매트릭스를 이렇게 쓰는 많은 부분, 이게 이제 보스턴 컨설팅에서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걸로 이제 상당히 되게 유명하게 된, 뭐 그 전부터 유명했지만 그 책에서 나온 이제 그쪽 컨설턴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맥켄지랑 BCG랑 이렇게 다 딱 보고 거의 이것도 거의 입문서거든요. 그냥 거의 컨설턴트들이 보는 입문서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설사고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은 대부분 이런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가설이라는 게 어렵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어디 가서 기획자들, 그러니까 미래를 다루는 기획자들이 어디 가서 설을 푼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 설 풀고 있다. 그 설 푼다라는 거에 앞자가 빠진 거죠. 가설을 푼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맥켄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맥켄지 입문서에서는 되게 강조하는 게 MEC예요. 그러니까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차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BCG 이 책으로는 보면 이 책은 뭘 강조하냐면, 즉 창의적 사고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창의적 사고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서를 쓰거나 제안서를 쓰고 보고서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정보 이렇게 정보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획서를 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켜고 기획서를 많이 써요. 제가 본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 얘기지만, 어쩌면 제 본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이 책을 아주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 했던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자 그럼 일단 가설사고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좀 살펴보면, 자 업무 프로세스,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 이전에 보고서나 기획서 쓰는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쓸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보조사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보조사를 하고, 그리고 느끼죠.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5일 동안 기획서를 써야 된다라는 일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을 정보조사하는데 소비를 해요. 그리고 이틀 동안은 실질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자기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는 시간이 딸려하죠. 근데 보통 정보조사를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전략을 그 와중에 도출하고 네 번째로 그 전략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죠. 그러니까 틀리지는 않죠. 그죠? 근데 맞지도 않죠. 예를 들어 왜 이게 틀리지도 않느냐 맞지도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라고 되게 유명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글쓰기 유혹이라는 책을 보면 스티븐 킹은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시놉시스를 먼저 만들지 말고 글을 써라. 글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도 저자인 네가 몰라야만 좋은 글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자 자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건 맞을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은 맞거든요. 근데 말은 맞는데 그게 또 왜 말이 안 될까요? 왜 그러느냐? 제가 아는 분이 그 책을 읽더니 이렇게 쓰는 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욕을 먹었는데, 그건 스티븐 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니까 완전히 모라의 경지에 올라가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지만, 일반인들은 시놉시스를 적어놓고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 본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지만, 저는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면 단편적으로 되게 알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식스센스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 브루스 윌리스가 그러니까 유령이다라는 게 반전으로 나오거든요, 결국은. 근데 유령이다라는 게 반전으로 나오는데, 저자가 쓰다 보니까 유령이 됐느냐, 유령을 잡아놓고 유령으로 그러니까 청중들을 몰아가기 위해서 썼느냐, 이 부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다 보니 유령이 됐다, 그 사람이 유령이로 됐다라는 건 그 사람은 거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정보, 분석, 전략의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가설사고라고 하지만, 생각을 뒤집어라. 이건 이제 이 쓰리메카라는 회사에서 이제 쓴 부제, 제목이겠죠. 근데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그러니까 얼뜻 읽어보면 뻔한 소리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거지만, 잘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도 좋고. 일단 가설사고, 생각을 뒤집어라.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논리적인 사고라는 게 뭐예요? 원인과 결과죠.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은 결과하고 원인이죠. 자, 정보 분석 전략의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이거든요. 근데 전략은 논리에서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논리라는 건, 예를 들어 앞에 말이 이상하면 뒤에 말은 자연스럽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도 약간 얘기를 하는데, 전략을 제일 먼저 쓰고 양쪽 날개를 달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기획서를 잘 써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4장으로 기획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제안서를 써서 쇼부를 본다면 결국 한 장이에요. 한 장. 전략에서 아하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논리를 통해서 전략에 대해서 타당성을 주는 거고, 전략을 어떻게 푸는 거냐에 대해서는 창의적 파트가 잡는 거겠죠. 자, 그럼 대부분 이렇게 쓰는데 왜 틀리는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틀렸다 맞았다를 이렇게 보시면 틀렸다라는 게 나와요. 결국 내가 어떤 컨설턴트로서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땐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감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뭔가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인플루언스를 주는 얘기에선 논리적으로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즉 이런 식으로 쓰지만 가설적 사고를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한다라는 건 정보를 분석해서 답을 끊는 게 아니라
답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답에 가장 적절한 타당성을 주는 정보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답을 끌어낸다라는 사고예요. 즉 제일 먼저 뭐냐? 사람들은 많이들 이런 걸 모르죠. 먼저 답을 끌어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왜?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답이 먼저 나오냐라는 거죠. 근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답이 그냥 나와요. 예. 그냥 이런 건 답이 다 나오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직감적 사고, 통찰적 사고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저자도 얘기하는 게 그 가설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설이 뭐냐? 이제 논문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쵸? 하이포시스 1, 하이포시스 0 해가지고 검증하는 거죠. 가정의 설. 그쵸? 가설. 또 다른 말로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 예를 들어서 모든 정보를 다 보고 답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뒤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럼 가설사고란 뭐냐? 해답부터 생각하는 사고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내 답이 물대포를 쏘는 거야. 내 답이 물대포를 쏘는 거야. 내가 경찰인데. 그죠? 그러면 시민들이 뭐가 돼야 돼요? 정보적으로는. 시민들은, 그러니까 팩트는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팩트는 아무 내용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어때요? 좀 우울하죠. 그죠?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죠? 날씨가 지금 우울한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청와대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5만 명 모였습니다. 10만 명 모였습니다. 15만 명 모였습니다. 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5만 명 모였는지 10만 명 모였는지 15만 명 촛불 시위에 모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중요한 건 뭐예요? 모였냐 안 모였냐? 내용이 뭐냐?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중요한 건 현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이지 5만 명 모였냐 10만 명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날씨가 좀 우울해요. 꾸질꾸질해요. 그러니까 꾸질꾸질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오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비가 오냐 비가 안 오냐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가설적 사고라는 걸 기획서 쓸 때 되게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책을 설정했냐면 결국 기획이라는 건 미래를 다루거든요. 그죠? 결국 미래를 다루는 거죠. 근데 현황이라는 게 뭐예요? 현황이라는 게. 현황은 그렇죠.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요. 오늘의 결과가 내일일 것이요. 그죠? 자, 보세요. 현황을 최대한 잘 이용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막 우산 장사예요. 그죠? 내가 우산 장사면 오늘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날씨가 우울한 걸 가지고 우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뭐야? 나의 목표는 이미 잡혀 있죠. 우산을 파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지하철에서 탔다가 똑같은 멘트를 날리지만 전혀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는 우산 장수를 한번 봤는데 2호선을 탔더니 어떤 우산 장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산 사세요. 우산 사세요. 우산 사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할 청자 중심적 대화에도 나오지만 우산 사세요. 우산 사세요 하면 우산은 집에 많거든요. 우산을 안 사요. 근데 제가 3호선으로 갈아타니까 어떤 똑같은 이제 우산 장사는 아닌데 똑같은 매개체를 파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팔더라고요. 비 온답니다. 비 온답니다. 비 온답니다. 우산 사세요. 우산 사세요 하면 아젠다가 우산으로 가지만요. 비 온답니다. 비 온답니다 보면 뭐가 인식이 돼요? 내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저기까지 가는데 비를 맞게 단다는 거를 알려주죠. 그러면 내가 우산을 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분석해서 답이 나오면 말은 맞는데 재미가 없다고요. 그죠?
여러분 분석을 할 때도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거죠. 답이 없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걸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결혼하셨어요? 이거 아주 기초적인 분석이죠. 결혼하셨어요? 그 여자분이 안 했어요. 내가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 결혼하셨냐고요. 수많은 질문 중에 왜 결혼했냐고 물어봤을까요? 내가 꼬시려고 하나 보죠. 그죠? 여러분 차가 있으세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왜 물어봤을까요? 팔라고. 그죠? 차 있는데요? 그럼 내가 뭘 물어보겠어요? 언제 사셨어요? SUV예요? 세단이에요? 경유예요? 경유요. 경유면 한 달에 얼마나 나가세요? 제 목적이 뭐예요, 지금? 그냥 사교인가요? 그냥, 아니죠. 내가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이유가 있어서. 나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미 있는 거죠. 그죠? 그럼 환경은 어떤 환경이어야 돼요? 일단 경유값이 지금 되게 막 오르고 뭐 하면 분석의 방법이 달라지겠죠. 환경은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먼저 풀어드리는 거에 매출이 떨어졌어요. 어떤 회사에 매출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떨어진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펀드 매니저들한테 가면 해석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중국 펀드를 사자마자 떨어졌는데 나 빨간색을 본 적이 없거든요. 쭉 사니까 떨어졌어. 그럼 가가지고 내가 물어봐요. 그럼 걔는 이렇게 본다고요.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걔는 오르기 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바닥을 보고, 그죠? 나는 떨어지기 위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나는 팔라고 간 거예요. 걔의 목적은 뭐예요? 걔는 왜 그렇게 분석할까요? 나한테 팔지 말라고. 그쵸? 바닥 시세가 이제 바닥 다 왔으니까, 지금 팔면 손해니까. 근데 저는 왜, 내려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왜 팔라고, 파는 거, 내려간다고 보고 했을까? 나는 팔라고. 그쵸? 여러분, 어떤 회사의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기획이라는 부분을 알면 이게 되게 메커니즘적으로 이해가 잘 되실 텐데,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왜 떨어졌어요? 매출이 뚝 떨어지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성공을 하거나 매출이 확 오르거나 매출이 떨어지는 건 되게 복합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광고, AS, 상품 개발, R&D, 경영, 인사, 모든 것들, 유통, 뭐 이 모든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매출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꼭 마케팅의 문제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꼭 상품의 문제만도 아니고 꼭 직원들의 그런 교육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 웹디자이너라면, 웹디자인 회사의 기획자, 영업자라면 매출이 떨어지는 게 뭘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뭘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뭘로 분석되어져야 돼요? 내가 만약 웹디자인 영업자라면요,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니네 웹디자인이 그쵸,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떨어졌어야만 내 목적을 달성하죠. 그러면 현황, 매출이 떨어지는 현황에 들어가는 게 좋죠. 그쵸? 그리고 뭘로 그 현황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사이트 리뉴얼 안 한 걸로 해석되어져야죠. 만약 내가 영업기획자인데, 아니 웹디자인 기획자인데 얘네들이 매출 떨어지는 이유가 사원들의 의식, 사기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해석되어진다면 누가 돈을 벌까요? 교육 담당자겠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현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매출이 떨어지건 매출이 오르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매출이 오른다라는 건 웹디자인 하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많은 이유 중에 내가 원한 나 쪽으로 득이대 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만 내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순수하게 하는 것보다 이 가설적 사고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다 때리고 현황을 이용해서 현황을 내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뭐냐면 이런 오해가 있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정보가 지나치게 많으면 의사결정이 지연된다고요. 되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연된다라는 게 비즈니스에선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는 얘기는 아시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전략 자체가 타이밍이니까.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대죠. 해보긴 했어. 이런 말을 했대죠. 실질적으로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예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주저주저한다고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고학년일수록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많은 교수님이 계시지만 많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도 교수님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아는 사람이 사업하는 건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창업자는요, 오징어 팔다가 뭐 팔다가 그러니까 무식의 힘이라고 잘 몰라가지고 했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률적으로 되게 많이 알죠. 그럼 사업 못해요. 왜요? 이것저것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알면 알수록 의사결정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럼 왜 가설적 사고를 해야 되느냐? 정보조사의 한계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정보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우리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수백 개예요. 근데 이걸 다 조사해가지고 이유를 찾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속도죠, 속도. 그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컴퓨터보다 더 빠른 게 인간의 머리 속도죠? 그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보조사를 많이 해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옮기는 회사들은 그건 높아지지만 뭐가 떨어져요? 속도전에서 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의 한계죠. 자, 업무의 효율성 증대. 이건 뭘까요? 너무 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 효율성이 되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이유죠. 뭐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환경을 조사해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뽑아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뽑아낸 순간 그걸 퍼포먼스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언제나 뭘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성공을 한다고. 그죠? 근데 이건 대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환경이 안 변한다라는 차원에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제와 같다면 이 말이 되지만 환경은요, 상당히 많이 변한다고요. 오케이?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대충 생각하는 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은 여러분 좀 브로드하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만약, 내가 생각한 게 이게 만약,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퍼포먼스 아워가 길면 길수록 이건 더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 오차범위라고 해야죠. 인간은 오차범위가 있으니까 언제나. 인간이 원래 모든 걸 다 마치면 하나님이 빨리 부르자. 넌 신이 됐다고. 그죠? 여러분, 이 오차범위에서 내가 초기 전략을 세웠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놈은 계속 잘 되고 안 될 놈은 계속 안 될 거라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게 파동이거든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인생에 파도가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듣죠. 그럼 이 오차범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거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또 전술적 사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술적 사고. 어떻게 보면 이 오차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통찰력이 있고 가설력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가설은 이미 뭐예요? 틀린 거를 염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틀린 걸 염두하고. 뭘 노리면서요? 속도를 내는 거죠. 속도를요. 자, 그럼 왜 가설적 사고가 필요하느냐? 많은 이유 때문에 매출이 하락된 거예요. 광고, 홍보의 문제, 직원의 문제, 개발의 문제, 상품의 문제, 인사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제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 건데, 그죠?
이 모든 걸 다 조사하는 순간, 여러만큼 조사하는 순간 뭐예요? 환경은 또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요, 보면 볼수록 뭐예요? 더 헷갈려지기 시작하죠. 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 피터 드러커의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럼 어떤 코र्스를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땐 궁합을 많이 봐요. 아무리 좋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안은 못하겠죠. 아니, 삼성이 뭐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가시성이 좋은 거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해요. 가시성이 좋은 거. 그러니까 문제도 복합적이고, 그러면 성공 요인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성공된 것도 뭐예요? 성공된 것도 하나 때문에, 뭐 광고 회사가 광고 하나 잘했다고 잘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복합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를 잽싸게 선택해가지고 하나를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만날 수 있다라는 사고죠. 즉, 여러분 왜 가서 계속 이 얘기가 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나 GE 같은 회사가 엄청난 R&D 인력과 정보조사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얘네들이 정답부터 사고 안 하고, 처음에 저도 본 강의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보조사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기획서 쓸 때. 그럼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왜 정보조사하고 기획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석을 해서? 근데 그렇게 쓰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대려 틀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환경이라는 건 이 어마어마한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우주.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는 은하계가 단지 알고 이것만 철저히 분석했어요. 이건 뭐예요?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뿐이죠. 그죠? 환경은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이 순간은 그때 최총동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면 사람들은 뭘 찾아요? 되려. 정보를 더 알려고 하는 기보단 미신을 찾자. 자, 차라리요. 그죠? 여러분, 길을 정말 모르겠어요.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어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근데 직감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설턴트가 된다는 건 SPSS, SAS 뭐 이런 걸 잘 다룬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되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좋은 사람이에요? 직감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계획자라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어널리시스하고 뭘 하지만 기획자라는 사람들은 뭐를 해요? 자기 직감력으로 문제를 먼저 보고 드는 사람. 여러분 뭐 CSI나 이런 거 봐도 다 나오잖아요. 길 글리썸이 언제 정보 분석해보고 제일 용의자로 봤나요? 그냥 눈빛만 보도 알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노하우예요. 노하우. 그죠? 저도 사업을 하고 뭐 하지만 누가 물어봐요. 이거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본 적은 많이 없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걸 봐요. 군대 가기 전날 군인이 많이 보이고, 그쵸? 그런 것처럼요. 자기가 관심이 많으면 그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 거기서 맥켄지 애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중복이라는 거죠, 중복. 그래서 중복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죠. 자, 보세요. 지나 이런 애들도 계속 틀려요. 새로운, 이번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컴퓨터 뻑이 나가지고 컴퓨터에 아주 머리가 죽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채널에 힘이 많이 있죠. 그 윈도우 9를 나오고, 윈도우 XP를 나오고, 한때 윈도우 미라고 있었잖아요. 쪽박 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쪽박 찰라고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부자인 회사, 가장 똑똑한 회사가 많다라는 이 회사도 뭐예요?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죠?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게 바로 기획서 쓰고 제안서 쓰는 함정이자 기회예요.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정책의 입장에서도 시행을 하진 않고는 모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시범 사업이죠. 그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거든. 그죠? 오직 뭐예요? 다 가정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어떤 가정을 움직일까요? 어떤 가정? 논리적 가정에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아이디어죠. 그죠? 여러분은 문제가 터지면 논리적으로 보세요? 창의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라는 게 거의 대부분 환경이죠. 그죠? 근데 환경을 논리적으로 본다라는 게 뭐예요? 인과적으로 본다라는 거겠죠. 인과적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아봤자 좋은 게 없다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보세요. 너 얼마 버냐? 나 100만 원. 너 얼마 벌고 싶냐? 그럼 100만 원이라는 게 기준이 잡혀서 1000만 원 이런 거로는 못 가요. 왜? 그걸 우리는 비논리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놈이 야, 난 1억 벌고 싶어. 팔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비논리를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다수의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걸 억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죽죠. 이정우는 죽어요. 이건 논리죠. 그죠? 왜? 이정우는 인간이고, 인간은 다 죽으니까. 그죠? 세종대왕도 죽었고, 이순신도 죽었는데, 이정훈이라고 안 죽겠어요? 근데 이정훈이 내일 죽는다라는 건 억지라고요.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내일 죽는다라는 건 안 죽을 근거보단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야, 너 처음부터, 네 꿈이 뭐야? 저는 꿈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지금 뭐 하니? 그러게. 이런 식으로 잠기는 거죠. 그러면 현황이 그 바닥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황이. 내가 이용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일상생활에서도 가설은 되게 많이 한다고 책에서 나오죠. 야,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 제가 맞췄죠. 오늘 날씨가 우울한 날엔 좀 많이 안 올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뭐예요?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날씨가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레스토랑에 갔어. 날씨가 되게 안 좋아. 그럼 사람들이 안 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안 왔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된다고 하죠. 근데 만약 비가 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안 올 것 같았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요. 논리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이변이다.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하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이제 균형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인지부조화적인 걸 다시 한번 논리를 통해서 뭐예요? 정당화를, 그러니까 대의명분을 찾는다고요. 와, 비가 조금 왔지. 그러니까 많이 온 거야. 혹은요, 와, 여기 되게 맛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다시 합리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논리를 통해서 전략을 찾는 게 아니라 논리란 여러분의 전략에 뭘 심어주는 거예요? 명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이런 거죠. 야, 사업해봐. 나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이야. 그러니까 돈이 이유인 거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있어서 사업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반대 거꾸로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사업할 이유가 없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논리가 필요한 거죠. 왜요? 나의 그 막연한 생각에 명분을 주고 그걸 줘야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 하나만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열정 하나만 가지고도 못 살아요. 왜요? 그 열정의 논리가 부여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논리가 없는 꿈은 미친 소리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로지컬한 드림을 해야죠. 그렇죠? 내 꿈에 논리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회사에 가보면 사장님이 되게 크리에이티브하죠. 직원들은 되게 로지컬해요. 사장님이 로지컬하면 직원은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러면서 뭘 이루어요?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크리에이티브하면요 회사 망하죠. 그죠? 둘 다 로지컬하면요 회사 발전이 없죠. 그죠? 여러분 위대한 위인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그동안 보면
가설적 사고가 되게 많았다고요. 에디슨이 언제 정보 조사를 해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 뭐야? 하다 보니 된 게 많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오늘 이제 가설사고지만 많은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보지만요. 은근히 성공한 사람들은 멍청해서 성공한 게 더 많아요. 멍청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단지 성공의 이유는 뭐예요? 시도 없이 트라이얼을 했다라는 거에 있는 거지 한 번의 기회에 올인을 해가지고 한 번에 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 마지막 연설에도 이런 게 있죠. Stay foolish라고 말을 하죠. 바보로 멈춰 있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 여러분 TV 속에서도 이런 게 많이 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획서를 쓰거나 문제를 터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인터넷을 찾거든요. 인터넷에 막 정보를 찾으려고 해요. 그죠? 근데 그런 습관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문제를 더 못 푼다고요. 왜요? 여러분 네이버가 언제 여러분한테 답을 알려주던가요? 그 초딩 애들이 올려놓은 게 답이 있나요? 없거든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여러분의 상사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컴맹이 많다고요. 컴퓨터를 아예 못 다루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사업 아이템을 얻은 건 사람을 통해서 얻은 거죠. 인터넷에 뒤져서 도서관에 뒤져서 신문을 보다가 얻는 건 거의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직감으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직감에 대한 로직을 달라는 거지 여러분 보고 직감을 달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사장님이 여러분의 직감에 로직을 주는 사람이 아니죠. 사장님은 언제나 꿈을 꾸고 직원들은 그 꿈을 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CSI를 봐도 길글리썸이나 이런 약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직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 얘가 직감을 해서 뭐를 해요? 끊어진 시나리오를 갖고 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CSI나 이런 거 보면 보시죠. 보면은 막 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환상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재현.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 있는데 뭐 이렇게 가잖아. 얘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범인인 것 같아. 자백하시오 하면 증거가 없을걸? 이러죠. 그럼 뭐예요? 증거 찾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찾다 보니까 범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나 뭐 하실 때나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저도 이제 사업 투자를 많이,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많이 하는데 제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 대표. 이거 비즈니스 기획이 앞으로 이거 잘 될 거라는 걸 보장할 수 있나? 근데 보장을 내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보장하고 내가 보증을 할 거면 내가 장기 팔아가지고 내가 하죠. 그렇지 않아요?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는 거고, 만약 됐을 때 누가 가장 많은 뽀찌를 먹어요? 투자자가 가장 많이 먹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오퍼튜니티 몰라요? 그렇죠? 주식을 할 때도 올라가는 거 집어넣죠. 그러면 얼마를 벌겠어요? 도박을 할 때도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근데 되죠? 그러면 더 대박이야. 그렇죠? 이거 될 것 같죠? 근데 되죠? 그건 대박도 아니고 쪽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문제가 터지거나 상황을 볼 땐 손가락을 묶으세요. 오케이? 손가락을 묶고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기획서를 본 과정에서 쓰는 걸 알려드리는데 저는 본 과정에서 제가 기획서 쓸 때 정보조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교육에서는 제 교육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정보조사 없이 분석 없이 글을 쭉 쓰는 걸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보조사는 나중에 시킨다고요. 정보란 여러분 메시지에 근거를 제시하는 거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뭘 얻겠다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아까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막 정보 조사하는 동안 이미 바뀌었어요. 자, 그저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뭐 이걸 준비하려는 건 아니고 그저께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나사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린 혼자인가? 이게 나사의 어떤 되게 시니어 연구원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인류의 가장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나사 직원이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우리는 어디서 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현대판 질문이래요. 우린 혼자인가? 그죠? 이 질문의 가설이 뭐였어요? 전 우주를 다 조사해봐가지고 우리가 혼자 아니라는 건 알 수 없죠. 왜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달도 겨우 갔다 안 갔다라는 소리 많죠? 우리 인간은 달 간 거에 다거든요? 근데 수성은 인간이 생물이 없다고 그냥 끝냈죠? 그죠? 금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화성이나 목성 쪽에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위 얼렁이라는 거를 가지고요. 나사는 그 위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수천만 불을 투자해서 옛날에 70년대 당시에 바이킹호를 보냈죠. 그죠? 바이킹호의 가설이 뭐였을까요? 화성에 미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냐 없냐를 알기 위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바이킹호가 가서 이게 로봇으로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 만약 나사의 입장에선 거기 흙에 미생물이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흙에 미생물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파급 효과. 이건 서구 문명이 그동안 2000년 동안 믿었던 성경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온 우주의 생물체락은 지구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뭐가 깨져요? 창조론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박테리아 뭐만 있어도. 그쵸? 근데 수천억 불을 불러가지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없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가설이 틀린 거죠. 그죠? 근데 가설이 틀리면 망한 거죠. 근데 나사는요, 바이킹호를 보내가지고 하나를 배웠다고 하죠. 뭘 배웠다고 그래요? 생물이라는 것은 물이 존재해야만 있다라는 걸 그 순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화성 탐사 얘기하면 우주인 얘기, 뭔 얘기 안 해요. 지금 뭔 얘기만 해요? 물 얘기만 해요, 물 얘기만. 왜요? 바이킹호를 보내가지고 배운 게 하나야. 물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물과 생물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보니까, 이 지구에 수천 배 이상, 그러니까 수천 배 아래지만, 화성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대요. 물론 수천 배 뜨겁고 수천 배 춥지만, 근데 거기도 생물이 있을 그게 아닌데, 정말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생물이 있더래. 그러니까 수분이 있기만 하면 생물은 거의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적으로 또 보내는 거죠. 그죠? 뭐예요? 이번에 또 뭐를 검증하기 위해서요? 물이 있냐 없냐가. 자, 여러분, 나사는요, 이 시대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나사죠. 근데 얘네들도 뭐를 해요? 위대한 가설을 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쭉 조사 다 해보고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아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죠. 왜요? 우주를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에게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이 이 저자도 말하는 거예요. 예지력, 미래를 내다보는 힘, 직관력이라고 하죠. 두 번째, 실행력,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 결단력,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개가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로직에 있어요. 잘 보면 이런 로직에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예지력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미래는요, 왜 중요해요? 비즈니스맨들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보는요, 정보 분석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정보 분석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나요? 의사결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정보가 너무 많으면요, 그렇죠? 못 내리죠. 너무 조금이면요, 못 내리죠. 그러니까 정보 분석 자체, 정보 조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걸 그냥 순수 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예를 들어서 이미 이게 있다고요. 옛날에 존 F 케네디가
그 쿠바에 침투하거나 뭐 하거나 피그마 사건에도 뭐예요? 침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정보조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북한 핵이 있다라는 가정에서 핵사찰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사찰을 받아보니까 핵이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래를 내다보는 건 결국 결단을 하기 위해서고, 결단을 하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실행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미래는 요렇게야. 그러니까 이런 거 누구나 많이 하죠, 여러분. 아이디어 갖고만, 와, 이거 진짜 잘 될 줄 알았어. 아, 나 중학교 때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 누구나 해. 그죠? 왜요? 걔는 뭐가 없었어요? 결단을 못 했거든. 그죠? 여러분, 앞으로 IT가 더하고 뭐하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카페가 어떻게 되고 할 거야.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해요. 그죠? 결단을 못 내린 거고, 그 결단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많냐 조금이냐에 떠나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카페 얘기가 나왔지만, 카페 된다? 된다라는 자료도 되게 많어. 안 된다? 그 자료도 많어. 문제는 뭐예요? 네가 뭘 믿고 가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 즉 지가 돈이 없다면, 내가 돈이 없다면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뭐의 비중치를 더 두느냐의 문제예요. 미래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미래는 이미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운명론이죠. 이게 없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미래란 자원이 있는 사람이 투여하느냐 투여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돈과 시간과 자원이 많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늦어. 그럼 안 될 것도 돼요. 그죠? 근데 빼자. 그럼 될 것도 안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실행력이죠. 실행력을 위해서 뭐예요? 결국 이거죠. 여기서 나오자. 걔한테 여러분이 기획서를 쓰거나 제안서를 쓰는 건 거의 돈을 달라는 거겠죠. 그죠? 내가 한 1억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조사해서 1억 주세요가 아니잖아. 그렇죠? 1억 주세요. 그럼 1억 주려고 만들려면 현황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져야만 내가 1억을 받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 1억 주세요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왜요? 현황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지. 지금 여러분 아주 쉽게 지금 진중권씨 지금 촛불식 현황을 잘 이용하는지 순수하게 하는지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겠지만, 현황을 가장 시너지가 발휘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 진중권씨 옛날에 기호할 때는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요? 지금 촛불시라는 현황은 뭐예요? 그냥 팩트 그 자체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제가 이제 가끔 하는 퀴즈인데 여러분이 한번 얼마나 의미를 인식하는지 볼게요. 100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3그루가 썩었어요. 뭐가 중요해요? 3그루가 중요해요? 안 썩은 97그루가 중요해요?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무조건 분석부터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썩은 3그루가 중요해요. 틀렸죠. 싱싱한 97그루가 중요해요. 틀렸죠. 왜요? 내가 만약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거면요, 썩은 3그루가 97그루를 다 썩게 만든다라는 논리가 있어야죠. 그죠? 만약 내가 거기다 공원을 지을 거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하천을 가지고도 환경론자와 대운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이 다른 거예요. 그죠? 백분토론 가보면 답 나오죠. 예를 들어 대운하를 뚫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이명박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논리라는 건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지지를 줄 뿐이지, 명분을 줄 뿐이지, 논리를 통해 가지고 뭘 찾아내려고 하면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재미없을 뿐이라고요. 여러분이 기획서를 쓸 때 지금까지 정보조사하고 분석하고 기획서를 썼으면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요. 그냥 재미가 없을 뿐이었을 거라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교과서 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쓴다고요. 일단 딴 걸 떠나서 뭐예요? 일단 가설부터 들어가. 여러분, 현황을 너무 잘 알면요, 되려 일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컨설팅 한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모빌 회사예요. 모빌. 그러니까 항공기 윙윙 하는 거 이렇게 다니는 거 모빌 장난감? 뭐 이렇게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한 30년 동안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 업계 순위권에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되고 뭐 하고 돼야냐는 걸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일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모바일 장난감 시장은, 현황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나한테 시켜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사장님은 논리적 근거 필요 없어요. 사장님이 투자를 받지 않느나 뭐 하지 않느나 사장님은 별 문제 없어요. 사장님이 언제 논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던가요?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자기가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안 보여서 안 보이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면 보일까요? 아니 왜 그러면 거기 이 사진들이나 거기 일 많이 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한테 시키면 되지 왜 비싼 돈 들어가지고 외부인한테 시켜요? 원론적으로는 숲속에 있는 사람들은 숲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알아서 강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저는요 너무 몰라서 가서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즉 객관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황을 여러분이 어떤 회사가 뭐 문제가 터졌어. 근데 딱 여러분이 일단 현황을 봐버리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뒷얘기는 잡혀버린 거야. A는 B요, B는 C요, C는 D요, D는 E라. 그러면 A는 E네.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뒤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루하게 A는 B요, B는 C요, C는 D라 하면 뭐예요? 이 청자 중심은 짜증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열심히 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가설사고의 핵심 포인트를 보면 총망라적 사고라는 게 반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별로 안 어렵죠? 그렇죠? 근데 곱씹을 만한 얘기예요. 이 책은 보면은 논문 형식으로 나온 책이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 책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랄까, 컨설턴트와 일반인의 아주 명확한 차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뭐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정보조사에 그렇게 목숨을 많이 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기획서를 쓰자고 해도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써요? 아직 안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획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 제가 본 과정에 제가 제 전공이 기획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획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파워포인트를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막 기획서 써가지고 막 이렇게 준다고 조사도 안 해. 그래프도 지 멋대로 그려. 왜 그럴까요? 그걸 바로 통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프가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만약 이명박 씨의 오른팔이야. 그러면 이명박 씨가 청계천을 뚫겠대. 오케이? 그건 뚫는 건 여러분 조사해봤더니 이명박 씨한테 가가지고 시장이었을 때 시장님 전반적으로 보니까 뚫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래 뚫지 말자 이렇게 말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뚫는 건 이미 나온 사실이야. 여러분 뚫겠다라는 얘기가 예전에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잘된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뚫는다라는 게 그 시장 뭐 할 때 나온 거예요. 선거 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뭔 돈이 있어가지고 다 바뀌었어요. 지금 대우나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뭘. 그렇죠? 지금 환경성 문제니 뭐니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했어. 그렇죠? 예를 들어 청계천 뚫을 거라고 했죠. 다들 뭐야 그냥 감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봐봐 뚫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보니까 뭐야
별로 안 좋죠. 경제적으로 분석하니까. 그럼 뚫으려면 경제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겠네. 정서적이나 문화적이나 그런 걸로 환경적으로 분석이 돼야죠. 왜요? 뚫을 거니까. 이해되세요? 뚫을 거니까. 그러니까 논리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미국 애들은 지금 과학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하죠. 우린 정서적으로 무리가 많은 거야. 그렇죠? 일본 애들은 안 받겠으니까 전수조사한 거고. 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죠. 설문조사하고 보고서 쓰죠. 그거 아니죠. 가설을 세우고 보고서를 대충 씌우고 그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짜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거 안 물어봤다, 이거 안 물어봤다. 중요한 건 설문조사지예요, 설문조사 보고서예요. 보고서도 중요하지 않죠. 정말 중요한 건 사장님을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아직 생각해봐요. 내가 이번에 이런 생규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내가 모르는데 소비자가 할 리도 없겠죠. 그렇죠? 내가 모르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일단 소비자한테 물어봤어요. 10만 명한테 1억 들어서 물어봤어요. 딱 조사해보니까 하지 말지.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사장님, 6개월 동안 10만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지 맙시다. 그럼 사장님 뭐라고 할까요? 그래, 하지 말자. 되게 논리적이죠. 하나 되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가설 사고가 있었다면 뭐부터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뭐부터 물어보겠어요? 하냐 아냐가 아니라 한다라는 가정에서 할 때 만들어지는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극복하는 점을 써야죠. 여러분,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말 대신 뭘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다 보다 빨리 다니는 말을 만들어 달라고 했겠다고 얘기했죠. 아무도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는 소리는 안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자, 누가 전기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만들었잖아. 왜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죠. 가설 자체잖아요. 총망라적 사고가 다 조사하려는 거야. 여러분, 기획서 쓰거나 제안서 쓸 때 이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막 프린터가 찢어질 때까지 복사해요. 프린트를. 그리고 쓰는 건 한 장.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알라고 들면 알라고 할수록 이 전 우주적인 걸 어떻게 할 거야. 가설적 사고라는 건 뭐예요? 가설적 사고라는 건 일부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볼 수는 없죠. 전체를 가설을 해보는 거예요. 가설을. 차라리 이 책이 맞아요. 여러분, 아까 나사가 그랬죠. 일단은 바이킹호를 보내서 틀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뭔가 하나를 알았죠. 이게 물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게 낫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 쓰는 거나 이런 걸 가르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대표님, 몇 개월 공부하면 보고서 잘 써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옛날에 영어 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강사님, 몇 개월 영어 공부하면 잘해요? 근데 그런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6개월이다, 7개월이다. 어떤 사람은 6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제일 중요한 이 가설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능성에 이런 거 안 쓰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도 그런 가설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렇죠? 가설이 없으면 못하죠. 왜요?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뭐예요? 지연되죠. 그렇죠? 지연되다 보면 뭐예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내년으로 가는 게 되게 많죠? 그렇죠? 자, 이런 게 가설적 사고고 전체를 보는 게 뭐예요? 총망라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설적 사고와 지하수 사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아까 얘기했죠. 하나를 알면 어떻게 전체를 어떻게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보느냐? 하나를요, Y라는 질문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그럼 모든 문제이든 모든 성공이든 다 맥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지하수를 만나면 올라오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한 곳을 쭉 집중적으로 해서 얘가 뭘 말하고 얘가 뭘 말하는 식으로 알아가다 보면 뭐예요? 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고, 경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선택과 집중과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왜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뭐가 돼요? 제한된 자원 내에서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 제한된 정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 직감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자, 히딩크도, 여기서 책에서 나오자, 히딩크가 뭐를 할 때는 가설을 쭉 푼다고 하죠. 야, 초반에 쟤네들 강하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뭐예요? 그게 기획서예요. 여러분이 기획서를 쓴다라는 게 뭐예요? 어차피 기획은 미래에 대한 얘기지 과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서 자체가 뭐예요? 시나리오인 걸, 뭘. 어떤 시나리오예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그죠? 뭐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러분이 말을 하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사고와 지하수사고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요. 잎사귀를 보지 말고 나무의 줄기를, 즉 스토리를 짜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스토리를 짤 때는 정보조사를 하면 안 돼요. 일단 스토리를 짜야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스토리를 집어넣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간단하게 해석해드리면 이게 파워포인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황을 쓰고 그 현황에 대한 뭘 쓰죠. 그죠? 이거 쓰고 이거 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가설사고가 아니라고요. 가설사고는 이걸 안 쓰고 이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현황이 다차원으로 분석이 돼야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청계천을 뚫는 거야. 그러면 청계천을 뭘로 분석이 돼야 돼? 여러분이 청계천을 환경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뭐예요? 뚫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청계천을 경제적으로 분석하면 안 뚫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뚫느냐 안 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뚫는 거죠. 그럼 내가 환경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기획서를 쓸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뭐예요? 한 페이지 쓰고 두 페이지 쓰고 세 페이지 쓰는 게 아니라 뭐야? 스토리를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정보를 거기다 입력해 놓는 거야. 정보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정보란 여러분이 조사해서 뭔가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메시지에 근거를 주는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정보조사 보고 사람들이 사업계획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정수기, 그러니까 물 사다 먹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겠죠. 야, 그런 건 어떨까? 이러고요. 그리고 나서 환경이 뭐예요? 환경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야, 여러분 그거 있잖아. 수돗물에 염소 냄새 나는 것 같아. 소독약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렇게 인식해버리자. 그럼 나요. 왜요? 인식이 리얼리티보다 훨씬 더 빨리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걔가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일이 꼬이는지, 일이 꼬여가지고 재수 없는지, 그죠?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걸 뭐냐면 선택적 자각이라고도 하죠. 그죠? 내가 내 여자친구가 12월생이야. 그러면 걔한테 전화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12월 1일생이라면 내가 그 여자한테 전화할 때도 12시 1분이고 집에 가는 것도 1201번이고 그러니까 1201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그 사람은 11시도 12시도 1시도 본 적이 있지만 뭐야?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단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가설이 잘못되면 나쁜 것이냐? 아니라고요. 물이라는 걸 발견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물 탐험이죠. 그래서 물을 발견해가지고 생물이 나왔으면요. 그거 딱 2단계 만에 발견한 거죠. 그쵸? 근데 만약 물이 아니라면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100가지 경우수라고 해도 3가지에만 달성을 할 수 있어도 훨씬 더 빠른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중세시대도 가설이 있었죠. 금으로 만든다라는 가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연금술사가 뭘 발견했어요?
화학이라는 걸 엄청 발견이 아니라 발명시켰죠. 발견도 하고 발명도 하고. 그죠? 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콜럼부스,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지구가 돈다, 지구는 네모나다, 지구는 동그랗다. 지구는 동그랗다는 가설을 가지고 콜럼부스는 간 거죠. 그렇죠? 저기에 또 대륙이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고. 그렇죠? 그런 걸로 하나를 발견한 거죠. 자, 그러면 가설 사고의 3단계 프로세스, 가설을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세요? 로직 트리라고 들어보셨죠? 맥켄지에서 말하는. 자, 여러분, 일단 가설은 문제를 발견할 때 가설이에요. 여러분이 조사를 해서 가설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설을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MEC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MEC를 이 과정 여기서는 안 했지만 논리 파트에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독서 경영에 VOD 보면 논리 파트에 MEC를 한 게 있어요. 논리적 뭐뭐를 보면은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인가? 거기 보면 나와요. 제가 MEC 얘기했어요. 자, 일단 팩트를 여러분이 가설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도 가설이야. 그죠? 여러분, 이게 로직 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맥켄지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현황을 세 개로 분석을 하는데 이 좌우가 뭐예요? MEC,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어. 그러면 3C 차원에서 뭐 하고 이게 이 두 개가 나오고 이게 이렇게 두 개 나와서 여러분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얘잖아요. 그죠? 얘를 도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뭔데요? 여러분, 이렇게 도출을 하면 정말 띵킹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띵킹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띵킹은 그냥 나온 거야. 문득. 그죠? 똥 싸다가 밥 먹다가 문득. 근데 이 문득을 여러분 설득하려면요, 이 앞에 현황과 분석을 붙여줘야죠.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요, 얘를 틀리죠? 그럼 얘도 다 틀린 거야. 처음부터 가설이 들으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위대한 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뭐가 위대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가설 그냥 그럭저럭 하는 거죠. 컴퓨터는 그럭저럭 못 하잖아요. 컴퓨터는 가설을 못 해요. 그렇죠? 컴퓨터는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컴퓨트 계산하는 것뿐이지 쟤는 이럴 거야, 쟤는 이럴 거야 라는 사고를 전혀 못 하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인간만이. 그죠? 자, 그럼 3단계 프로세스가 뭐냐? 일단 가설을 내는 거야.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를 해요. 될 거야, 안 될 거야? 두 번째는요, 그 가설을 구조화해야 돼요. 앞처럼요. 그리고요, 검증하는 거야. 그리고요, 그 검증을 통해서 맞으면 끝나는 거고, 틀리면 다시 가설을 내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뭐부터 해요? 가설부터라는 거야, 가설부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뭐 크레벤에서도 뭐 카페에 대해서 할 때도 조사해봐서 했느냐 아니면 하려고 조사했느냐 이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나는 근데 조사해서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모든 비즈니스는. 왜? 새로운 일은 안 하는 게 최고야. 왜? 안 될 테니까. 새로운 일은 거의 다 안 되거든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자, 가설의 1단계 가설 수립. 분석의 결과를 통해 가설을 수립할 수 있어요. 이때 분석은 어떻게 해요? 대강하는 게 좋다고요. 대강. 자, 그리고요, 토론과 대화. 실제적으로 수평적 대화, 수직적 대화. 수평적 대화는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대화. 그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집중적으로 논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 맥켄지나 이런 회사들은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맥켄지나 이런 회사는 컨설턴트들은 기획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가가지고 뭐예요? 인터뷰하고 다니죠. 왜요? 가설 수립하고 다니지 글 잘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깊이 있는데 why? 우리 회사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가설이죠. 미래에 대한 설이니까. 근데 why?
왜 떨어질 것 같냐라는 식으로 계속 뭐예요? 아까 우물 파듯이 계속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서 본질적인 이유를 만났죠. 그럼 뭐 이제부터 뭐예요? 옆으로 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고. 그렇죠? 지하수를 만나면 그 다음 지하수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문득이라는 가설술이. 그냥 문득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설사고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창의적 사고라고도 말을 해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고요. 반대적인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있었죠. 누가 카페 한대. 뭐 카페를 안 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또요. 극단적인 거. 망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많이 하죠.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가설적 사고죠. 그렇죠? 제로 베이스. 전혀 카페라는 걸 예를 들어서 아예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카페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사고. 그렇죠? 이런 사고를 한다라는 게 이제 가설을 수립하는 거고, 좋은 가설과 나쁜 가설은 뭐의 차이가 있느냐? 영업사원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건 나쁜 가설이라고요. 왜요? Y가 없잖아. 언제나 영업사원이 사무 업무에 쫓겨서 거래처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예요? 뭐뭐 한다라는 건 향후 뭔가 이렇게 좀 더 디벨로퍼 하려는 게 없는 거죠. 자,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영업사원이 많다.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수한 영업사원의 노하우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전략으로 이어지는 가설이 있어야 된다고요. 즉, 왜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없는 가설은 뭐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이거부터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조사해봐서 떨어진다. 그죠? 이거보다 뭐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일을 많이 해보시면 이제 이런 건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팀장님은 너무 그러니까 무조건 분석부터 한대요. 근데 분석부터 하면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서 뭐예요? 판단은 계속 못 내리는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 들어가자. 그죠? 그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게 나온다면 가정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엎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디벨롭먼트, 진화를 시켜야지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제일 속편하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뭘 공부를 할 때도 문제집을 풀 때도요. 틀리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그렇죠? 한 번에 맞으려고 들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넘어지면서 자꾸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과정에서 뭐예요? 자기가 알아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획서를 쓰거나 뭘 쓸 때도 이렇게 스노우보드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뭐 이거는 기획서 쓸 때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 나오지만 여러분은 쓰다 보니 10장 써요? 10장 잡아놓고 기획서 써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게 기획서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10장을 잡아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도 그 양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럼 10장은 어떻게 판단해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과 업무의 긴급도와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또 이래요, 저한테. 제 정규 과정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대표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장은 언제나 있는 거야. 그쵸? 아니, 매번 맞추다 보면 그 신이지. 그쵸? 근데 하다 보면 그 폭이 많이 준다고요. 그리고 누가 물어봐.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말을 못 해줘요. 그게 진정한 노하우라고요. 왜요? 여러분, 골키퍼가요, 골을 막을 때 처음에 이렇게 보고 떠요. 1000번이건 20000번이건 언제까지요? 머리 터질 때까지요. 머리가 느낄 때까지야. 왜? 필드에서는 보고 뛰면 이미 들어갔어.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고 뛰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 뭐야? 그냥 뛰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동물적 감각. 그죠? 돈도 여러분, 동물적으로 본다고 하자. 여러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돈 많이 못 벌어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해요. 돈 맛을 안다라는 거죠. 돈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학력이랑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저는 제가 미국에서 7년을 살다 왔는데, 처음에 사이드, 여러분 보세요. 문법 보고 영어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어. 영어 공부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문법 보고 영어 공부하던 아니면 저희 샌프란시스코 가서 2년 동안 살다가 오던. 뭐가 더 빨라요? 그거 후자가 더 빨라. 영어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배운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영어도 그래요. 누가 뭔 말하면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뚫리는 거죠. 그냥 뚫리는 거. 그죠?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감정, 필링을 터뜨리기 위해서 논리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리할 때도 요새 식객 나오지만 처음엔 비커로 하지만 나중에 손으로 잡잖아요. 근데 딱 잡으면 딱 그만큼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분석의 세 가지 차원. 일단 발견을 위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이 책에도 그러죠? 뭐라고 해요? quick and dirty. 빨리 그리고 더럽게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분석 자체에 맞추지 말고 왜 이런 마인드가 있느냐? 어차피 그 분석 또 할 거야. 그렇죠? 처음부터 막 포커스에 맞추려고 여러분 당구 칠 때 아시죠? 힘 주면 줄수록 삑사리는 계속 나와. 그렇죠? 처음에 너무 분석을 하려고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요. 다시 할 거는 염두에 두지 않는데 다시 해야죠. 그죠? 여러분, 집 지을 때 1층 다 인테리어 끝나고 2층 인테리어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분석은 뭐냐면, 이게 분석. 허리 분석이라고 하죠. 이건 설득을 위한 분석. 여러분, 제가 왜 여기다 미주를 했겠어요? 설득을 위한 분석이라고요. 분석을 위한 분석은 없어. 이건 뭐예요? 발견을 위한 분석. 그러면 발견이 먼저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헤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유레카라고 외쳤죠. 대부분 발견은 우연히가 많아요. 우연히.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납득하기 위한 분석. 그러면 이 로직 트리를 가지고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현황은 다 터졌죠. 그렇죠? 그럼 현황을 보고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가설사고란 정답부터 하는 사고라고 했죠. 이걸 다 점프하고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답이 나온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브레인스톰. 일단은 많이 생각해라.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사람과의 뭘 봐야 돼요? 궁합을 보는 거야. 아, 이건 진짜 실무에서 많이 쓰죠? 딱 써요. 그리고 나서요. 일단 읽어갔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은? 명분이 부족하자. 그러면 현황 조사를 하는 거야. 어떤 현황이 돼야만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힘을 줄 수 있냐고. 매출이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매출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현황을 해서 이거는 마치 뭐예요? 두 개의 퍼즐을 끼우는 중간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을 제일 나중에 하겠죠. 그러면 가설사고가 완성이 되죠. 정답, 스토리보드, 정보조사, 분석으로 마지막 끼우는 거죠. 그죠? 왜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요? 비즈니스는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 관심이 있지만,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과정에 관심이 없어요. 학술은요,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라는. 그래서 학술은 결과가 언제나 재미가 없죠. 그죠? 너무 뻔한 거니까. 그죠? 뭐 이런 거죠. 담배 피면 일찍 죽는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설을 검증해야죠. 파일럿 테스트.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대표님, 그럼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인데 이거 한 1,000억짜리 비즈니스인데 이렇게 가설로 할 수 있나요? 1,000억이건요. 10조건요. 대부분 다 가설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래는 몰라요. 그렇죠?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지진 날지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는 가봐야 돼. 그죠? 그래도 그건 뭐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운하도요, 몇십조 사업인데도 해봐야 알아.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경제를 살릴 것 같았던 거죠. 아니, 그렇잖아.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장 제일 잘 살릴 것 같아서 그를 80% 이상으로 뭐예요? 대통령 자리에 놓은 거잖아요. 태어나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야.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정책적으로 뭐 할 때 시범사업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늘려가잖아요. 방법은 하나예요. 팔로 테스트. 이걸 설문조사에서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해가지고 조금 조사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뭘 염두에 놓고 해야 돼요? 하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리 아이아코카가 머스탱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포드사의 사장이랑 싸웠을 때 된다라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 거지 해고 나서 된다라는 거 본 게 아니에요. 왜? 아이아코카는 이미 그 T카 이후 머스탱이 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직감력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개발했었고요. 세 번째, 토론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왜요? 싸잖아. 그리고요, 토론 좋잖아요. 왜? 미래는 자원이 있는 사람이 의지라니까요. 의지. 이번에도 그러죠.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토론. 또요. 있죠. 퀵앤더리.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 이거 뒤에 있죠? 봉투 뒷면에다 쓰기. 이런 말도 많아요. 컨설턴트 사이에 돌아다니는 거. 정말 분석은 어디에다 한다고 그래요? 냅킨. 여러분, 사우스웨스트사 초기 기획이 냅킨 위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가설사고를 많이 쓰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정보조사에, 여러분, 언제나 정보는 부족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따지고 보면 국정원에 가야지. 정보가 거기가 제일 많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83%, 79%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해요. 어차피 안 한다고요. 학술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겠지만 비즈니스에서 오직 뭐예요? 예지가 결단을 낳고 결단을 실행하느냐 안 실행하느냐의 부분이지 그 Y에 포커스를 안 맞춘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설사고를 높이는 생활 속 5가지 방법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설사고가 뭔지 아시겠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디테일한 게 아니에요. 습관처럼요. 문제가 터지고 뭐하면 정보에 너무 몰인하지 마시고 일단 가설부터 세우세요.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정보조사를 하시면 누가 그래요? 제가 이제 기획서 제가 이제 이런 가설사고나 이런 걸 접목해서 알려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표님이 알려준 대로 기획서 쓰니까 7일 걸릴 게 7시간으로 줄더라고요. 나중엔 이래요. 7시간이 아니라 70분으로 줄어요. 인터넷 한 번도 안 열고. 왜요? 그래프도 내가 다 맞춰. 왜요? 내가 이거 하려면 그래프 무조건 내려가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생활 속 가설사고를 높이는 법 지하실에서 엄청 할 수 있죠. 저희 그 과정 사람들 맨날 연습시키는데 제 교대 내려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 한 바퀴 돌자. 그럼 가설 틀렸네. 여러분은 제가 빨리 내린다 늦게 내린다 어떻게 알아요? 뭔가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만지작거리자 거리거나 아니면 이러고 자고 있는 애가 아예 자는 거죠, 걔. 그렇잖아요. 왜요?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죠. 여기 딱 섰는데 여기만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뭔가 가설사고가 틀린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초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예언적 실현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된다 하고 하면 그거 뭐래요? 된다 하면 되는 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놓고 인간이다 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지하철 타거나 못하면 미싱 해봤자 두 정거장 아니야. 왜 그럴까요? 왜 미싱 해봤자 두 정거장 앞에서 두 번째 두 정거장일까요? 주의를 되게 주죠. 그럼 반응해요. 여러분 저녁에 잘 때요. 7시 반에 깨야 돼. 7시 반에 100번 하고 잡으세요. 그러면요. 5시 반, 6시 반 계속 일어나. 왜요? 머리가 그게 박혀버린다라는 거죠. 언제 그냥 자요? 아무 생각 없이 넋 들고 자는 거죠. 그건 자다 보면 하는 거 다 가죠. 계속 여러분이 직관력을 높인다 계속 해야만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 쓰면 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길 글린썸 반장이 분석하는 애들을 쓰지 길 글린썸 반장이 막 CSI에서 막 이거 하고 아니잖아요. 이거 하는 애들이 맨날 그러죠. 반장님한테 저 언제 필드 가요? 너 이거 해가지고 뭐야? 시나리오를 딱딱딱 맞출 때까지. 그죠?
자, 가설적 사고를 높이는 건 언제나 왜 그럴까? 자, 저 여자는 뭐뭐 때문에 이번에 지금 직장 상사한테 뭐뭐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릴 거다. 지금 저 여자는 뭐뭐해서 지하철에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 저는 한참 트레이닝 받을 때 저희 옛날에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여자분들 남자는 더러워서 하지 말래요. 여자분들 이게 엄지 발가락 이게 네일 그런 거 보면 깎고 뭐 하고 있는 게 있대요. 그걸로 그 사람의 마음하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대요. 계속 맞춰보라고. 틀리고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려고 보면 계속 맞춰요. 틀리려고 틀리면 뭐 틀리죠. 그죠? 그런 거예요. 또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될까? 쟤는 그래서 여기서 내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대야. 근데 을지로에 내렸어요. 걔가. 그러면요. 이거 틀렸다가 아니죠. 뭘 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뭘 틀렸느냐? 내가 뭘 잘못 봤느냐? 이걸 재미삼아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뒤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여러분 옛날 그 신문 있죠. 옛날 신문을 사서 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읽다가 얘 구속됐다 하고 오늘 걸 봐봐. 그럼 구속됐냐 이거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심하면 하면 되게 좋다고요. 예를 들어 증권을 이렇게 봤어. 증권 같은 건 많이 해요. 이렇게 보다가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떨어질 텐데. 그리고 2006년도 거를 보던 7년도 거를 보면 되니까. 그거 떨어졌어요. 그러면 맞추는 거죠.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왜 틀렸지? 그걸 조사해야죠. 그죠? 왜 맞았지? 그걸 조사해야죠. 딴 걸 조사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과거 미래를 볼 수도 있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의 상사가요. 네, 뭘 진행할 때요. 쟨 분명히 저거 한다. 이런 것도 가설사고로 계속 맞춰보는 게 필요해요. 저희 이제 과정하는 분 중에 제가 이런 것까지 해요. 밥 먹을 때 제 비빔밥 시킨다. 이런 것도 계속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 비빔밥, 근데 걔가 설렁탕 시켰어. 그러면 뭐예요? 어제 술을 드셨나? 그죠? 그러면 뭐예요? 정보조사 들어오는 거죠. 그 정보조사 하려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과장님 술 드셨어요? 아니? 그러면요. 다른 이유지. 그죠? 아니면요. 광우병 들어오기 전에 갈비탕을 많이 드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그죠? 그럼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의 상관이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가 여러분이 보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알고 있잖아. 혹은요, 여러분 업계에서 1위 기업이 앞으로 뭐를 할지요. 여러분 아시죠? 1위 기업은 시장을 늘리고 2위 기업은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잖아요. 그죠? 1등 기업이 앞으로 뭐를 하려고 뭐 하는 것도 틀렸다 맞았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나는 가설을 하니까. 그래서 기획자들 어디 가서 설푼다고 하는 게 가설푼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 가설사고를 높이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는 실수하고 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콜럼버스도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한테 하나 얘기 드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번의 확실성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요. 100번의 불확실성 중에서 한 번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은 뭐냐면 누군가는 계속 뭘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계속 지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꿈이 뭐냐면 계속 내년.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논리적이고 적절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변명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내가 의도한 결론이 나오면 도전이라고 하겠지만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유라면 그건 변명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에서 간단하게 말하는 건 가설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가설을 먼저 하고 퀵앤더리 분석으로 하고 재밌는 것 중엔 로직 테리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역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로직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무에선 그렇게 안 써요. 왜요?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뭘 어떻게 하건 중요한 건 뭐예요? 성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면. 비즈니스. 여러분, 그래서 비즈니스 그걸 제일 안 좋아한다고 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를. 왜요? 최선을 다하고 성과가 안 나오는 애들이 회사의 가장 큰 무리를 쓸 때.
아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똔똔이라고 하죠. 최선을 다했는데 안 오면 뭐예요? 그걸 적자라고 하거든요. 회사는요, 조금 넣어서 많이 얻는 걸 뭐예요? 그걸 가장 원하고, 그건 그때는 최선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해요? 전략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을 좀 바꾸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뭘 할 거냐면 전략 구상력 트레이닝. 이건 뭐냐면요, 아까 현황과 답 사이에 분석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아는 거죠. 분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석이 있느냐를 끼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즈니스에선. 오케이? 현황이 이렇고 현황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기업의 내적 자원과 그런 약적 자원을 보완하고 뭐 하는 전략이야. 그럼 분석이 뭘로 들어가야 돼요? 수화수로 들어가는 거죠. 현황이 인터넷이고요. 여러분의 전략이 애들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야. 중국 애들한테 이쑤시개 하나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 팔면 얼마냐? 이 전략이죠. 그럼 가운데 뭐가 들어와야 돼? 롱테일의 분석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원해요. 현황은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레드오션으로 가자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블루오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인식을 만들어 버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마치 퍼즐 맞추는 듯이 이 분석이 어떻게 들어가고, 전략을 구상하는 트레이닝으로서의 어나리시스법이 뭐가 있느냐를, 이 책이 좀 옛날 책인데 상당히 예제도 많고 디테일하게 있어서 여러분이 기획 공부나 컨설팅 공부할 때 트레이닝복으로 쓰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책도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권 구입을 하셔서 다음 독서 경영 세미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